심화 유형 4번 실생활에서의 활용.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면 무게가 12와 2분의 1kg이라고 합니다.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이렇게 있는데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더니 그 무게가 12와 2분의 1kg이라고 합니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후 채워진 물의 절반을 사용하고 물의 반만큼을 뺐대요. 물 반을 뺐더니 얼마가 되었냐면 그 무게가 물통에 물 반이 나가고 이만큼 반이 남은 거를 재보았더니 얼마냐면 6과 7분의 5kg이라고 합니다. 빈 물통의 무게는 몇 kg인지 구하시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네모라고 하면 이것은 빈 물통의 무게입니다. 이걸 구하려고 해요. 이거의 무게는 뭐가 되냐면 빈 물통의 무게 네모에다가 물의 양, 물 전체 원래 있던 거, 물 전체의 양을 더한 것이 12와 2분의 1kg이죠. 남은 건 뭐냐? 물 반을 뺀 거죠. 이것도 여전히 물통의 무게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통 무게에다가 물 반의 양, 물 반의 양을 더한 게 이겁니다. 6과 7분의 5예요. 그런데 물 반을 뺐다 그랬죠. 원래 주어진 식 그대로 써주면 12와 2분의 1에서 물 반의 양을 뺐더니 물 반의 양, 물 반을 덜어냈더니 얼마가 됐냐면 6과 7분의 5가 됐다고 했어요. 그럼 물 반의 양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물 반의 양은 전체 12와 2분의 1 빼기 6과 7분의 5 해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물 반의 양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 먼저 풀어봐 줍니다. 이거 식을 1번이라고 하면 1번식은 어떻게 해줍니까? 요거 문제 풀어봐 줄게요. 12 2분의 1 빼기 6과 7분의 5 그러면 이거 통분해 주겠죠. 27에 14분의 7배 해줬으니까 분자도 7배, 6분의 14분의 2배 해줬으니까 분자도 2배. 이거 7에서 15 빼니까 하나 받아 내림 해주면 앞에 게 11로 변하고 14분의 14를 여기 더해주죠. 21에서 6과 14분의 10 빼줍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느냐? 11에서 6 빼니까 5가 되고요. 14분의 21에서 10 빼니까 11 되네요. 물 반의 양 1이 5와 14분의 11kg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네모죠. 네모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기서 네모 더하기 물 반의 양이 6과 7분의 5kg인 걸 알고 있어요. 네모 아직 모르니까 네모 더하기 물 반의 양은 구했죠. 1번이 물 반의 양이죠. 이게 5와 14분의 11입니다. 물 반이 5와 14분의 11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통에다가 물 반에다가 통 더한 값이 6과 7분의 5래요. 6과 7분의 5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네모죠. 네모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6과 7분의 5에서 5와 14분의 11 빼주면 되겠네요. 이거 네모 밑에다가 다시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네모는 6과 14로 통분해 줄게요. 14분의 7이 14죠. 5이 10 빼기 5와 14분의 11 이거 10에서 11 못 빼주니까 6에서 하나 줍니다. 그리고 5에서 5 빠지니까 이거 없어지겠죠. 일단 아직 한 번 더 써주고 5와 14분의 14, 24에서 5와 14분의 10을 빼주면 5에서 5 없어지죠. 자연수는 없어지고 분수만 14분의 24에서 14 빼니까 24에서 11 빼면 얼마 남습니까? 13 남네요. 그래서 네모의 무게, 빈 물통의 무게는 14분의 13kg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4-1번 사과가 가득 든 상자의 무게가 19와 4분의 1kg이었습니다. 이 상자에서 사과를 3분의 1만큼 덜어내고 무게를 재보니 13과 8분의 3kg이었습니다. 빈 상자의 무게는 몇 kg입니까? 이것도 비슷한데 봅시다.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상자에 사과가 가득 들었는데 이 무게가 19와 4분의 1kg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빈 상자의 무게니까 구하고자 하는 네모는 빈 상자의 무게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네모 더하기 사과 전체죠. 전체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과 전체에서
상자에서 얼마를 뺐냐면 3분의 1을 덜어냈으니까 여기 남은 거는 얼마만큼 남았냐면 사과 전체 사과 1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사과의 3분의 2가 남았죠. 1을 덜어냈으니까 이거는 사과의 전체 사과 3분의 2가 남은 거의 무게를 쟀더니 13과 8분의 3kg이었대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빈 상자의 무게에다가 사과의 3분의 2 한 무게입니다. 그리고 여기 19 빼기 19와 4분의 1 빼기 13과 8분의 3 한 값은 뭐가 되죠? 3분의 1만큼 덜어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숫자에서 3분의 1을 덜어내고 난 다음에 이게 남았으니까 여기에서 남은 걸 빼면 사과 3분의 1만큼의 무게가 됩니다. 이것이 사과 3분의 1 사과 무게의 3분의 1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요 식이 될 거예요. 이거 정리해 줍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19와 8로 통분되죠. 8분의 2 빼기 13과 8분의 3입니다. 2에서 3 안 빠지니까 19에서 하나 줘서 18과 8분의 8 주면 10이죠. 빼기 13과 8분의 3. 이거 다시 정리해 줍니다. 18에서 13 빼니까 5죠. 8분의 10에서 3 빼니까 7 남네요. 그래서 사과의 3분의 1의 무게가 5와 8분의 7kg인 걸 알았어요. 여기 이거의 3분의 3 무게가 요겁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빈 상자의 무게죠. 빈 상자의 무게니까 요거를 이용해야겠네요. 아니면 요거를 이용하든지 사과 3분의 1이 5와 8분의 7이면 요거 숫자 좀 작은 거 씁시다. 사과 3분의 2의 크기도 알 수 있죠. 봅시다. 사과 무게의 3분의 1이 5와 8분의 7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의 3분의 2 무게는 얼마일까요? 이거의 2배겠죠. 그러면 5와 8분의 7 이거 2개 더한 값입니다. 이거 더하면 10과 8분의 7이 14죠. 일단 이게 그냥 가분수 형태긴 하지만 그냥 써줄게요. 나중에 뺄셈 할 수도 있으니까. 네모 더하기 구하고자 하는 네모 더하기 사과 3분의 2 한 값 요거죠. 네모 더하기 사과 3분의 2 한 값 10과 8분의 14예요. 10과 8분의 14 한 값이 얼마가 됐냐면 13과 8분의 3이랍니다. 13과 8분의 3이 된다고 했어요. 이거 정리해주면 네모가 나오겠네요. 네모는 요거 오른쪽으로 건너가면 뺄셈으로 바뀌죠. 10과 8분의 14에서 어떤 수를 더했을 때 이 숫자를 만들려면 나온 숫자에서 이거 더한 만큼 빼주면 네모가 되겠죠. 이거 13과 둘 다 8이니까 8분의 3 아까 이거 빼줄 걸 그랬나요? 빼기 10과 8분의 14입니다. 8에다가 하나를 줘도 11이 되죠. 두 개는 줘야겠네요. 두 개 주면은 13에서 2 빼면 11이 되고요. 8분의 두 개 줘야 되죠. 8이 16 더하면 19네요. 19 빼기 10과 8분의 14니까 이거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11에서 10 빼면 1 되고요. 19에서 4 빼면 5가 되네요. 8분의 5. 그래서 네모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는 1과 8분의 5kg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빈 상자의 무게는 1과 8분의 5kg입니다. 4-2번 문제. 어떤 일을 하는데 하루에 동섭이는 전체의 10분의 1만큼씩 하고 체린이는 전체의 15분의 1씩 합니다. 하루에 그만큼씩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일을 모두 마치는데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동섭이랑 체린이랑 10분의 1, 15분의 1 하는데 둘이 같이 한대요. 그러면 하루에 동섭이 그다음에 체린이가 하는 일을 둘 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루에 10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15분의 1을 하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매일매일 한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두 사람이 하는 일의 양은 1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이 되겠죠. 이거 통분시키면 30분의 얼마가 되나요? 3배 해준 3 더하기 15에도 2개 2가 되겠네요. 그래서 30분의 5가 되어서 5 약분되죠. 5, 6, 30, 6분의 1. 동섭이랑 체린이랑
같이 하루에 전체의 6분의 1만큼의 일을 합니다. 전체가 이만큼 이 1이 있는데 항상 분수의 전체는 1이죠. 그런데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6개로 나눴으면 6분의 1만큼 하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1 전체를 하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분의 1씩 매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을 마치는 데는 총 6일이 걸리겠네요. 6일은 해야지 1을 채울 수 있습니다. 6분의 1씩 하나, 둘, 셋, 넷, 다, 여. 6분의 1씩 6번을 해야지 1을 만들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1이 되니까 6분의 1을 몇 번 해야 되냐? 이게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죠. 하루에 6분의 1씩 하니까 며칠이 걸리느냐? 6일 걸립니다. 4-3번. 어떤 일을 하는데 다온이가 혼자서 하면 7일이 걸리고요. 효우가 혼자서 하면 6일이 걸립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일을 모두 마치는데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그랬어요. 분수에서 전체로가 하면 1을 나타내죠. 전체 1의 양인데 근데 단 두 사람이 각각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일정합니다. 그랬어요. 전체 1로 놓는 그 하루의 양은 두 사람이 다 일정하대요. 다온이는 혼자서 하면 7일이 걸려서 이 전체 하나를 7일에 걸쳐서 완성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거를 7일에 걸쳐서 7칸을 나누면 하루에 요만큼씩 7분의 1씩 하게 되면 7일에 걸쳐서 전체를 1을 완성을 할 수 있겠죠. 전체가 1이라고 봤을 때 7분의 1씩 7번 더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요. 한 번 더 더해야 되네. 7번을 더해서 다원이는 전체 1을 완성합니다. 그럼 다원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7분의 1만큼씩 하는 거예요. 효우는 마찬가지 원래로 같은 양의 일을 한다고 했죠. 전체 1을 하는데 얘는 6일에 걸쳐서 한대요. 전체 일을 6개로 나눠서 6일에 걸쳐서 전체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얼마씩 일을 하느냐? 하루에 전체의 6분의 1씩 일을 합니다. 6분의 1이 몇 개 있겠어요? 6개 있겠죠. 6으로 나눠서 일을 했으니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더해줘서 1을 만들어줍니다. 효는 하루에 전체 일의 6분의 1씩 일을 합니다. 이런 다온이와 효우가 같이 일을 한대요.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다온이, 효우 일의 양은 7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겠죠. 이거 통분해주면 6, 7에 42분의 6 더하기 42분의 7 42분의 13 하루에는 42분의 13만큼씩 둘이서 함께 할 때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1을 42로 나눴을 때 전체 이 양을 1을 42로 42등분을 했을 때 하루에 42분의 13만큼씩 한다는 얘기예요. 42분의 13씩 하면 하루에 42분의 13, 그 다음날은 전체 일을 또 42분의 13, 또 셋째 날 42분의 13만큼 하면 셋째 날에는 전체 양에서 42분의 39만큼 일을 해요. 그러면 아직도 남았죠. 42분의 3만큼이 남았어요. 이만큼 남는 거는 42분의 3만큼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에 이만큼씩 있으니까 하루, 이틀, 3일 걸렸고요. 3일에 이만큼 일하고 아직도 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총 며칠이 걸리냐고 했으니까 총 4일에 걸쳐서 이 전체 일을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 5-1번 카드 6장을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두 개의 대분수를 만들었습니다. 대분수의 차가 가장 클 때 그 차를 구하시오. 이번엔 두 수의 차가 커야 돼요. 간격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대분수니까 자연수 부분에 앞에 거 숫자는 빠지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 대분수도 자연수도 가장 큰 숫자가 오고 그 다음에 빼는 숫자는 가장 작은 숫자가 와야 될 거예요. 어떤 숫자에서 만들어 봅시다. 네모에서 빼기 그 뒤에 세모를 해줄 건데 이 차이가 가장 커야 돼요. 그럼 네모는 가장 큰 숫자 어떻게 구해집니까? 이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9니까 자연수 9에다가 9를 써주고 분수의 대분수의 형태로 있을 건데 빠진 숫자는 가장 작은 숫자 빼줘야겠죠. 자연수에다가 가장 작은 1을 써줍니다. 이렇게 분수 형태 있을 거예요. 그러면 1하고 9 빼는 나머지 수들 중에서 뒤에 오는 분수도
이번에 빠지는 숫자가 가장 작은 숫자를 만들어주겠죠. 분수를 가장 작은 분수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분수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분모는 크고, 그쵸? 남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은 숫자를 써주면 가장 작은 숫자를 만들 수 있겠죠. 가장 작은 숫자 완성했고, 나머지 이제 5, 6이 남았으니까 큰 숫자는 분모에, 작은 숫자 분자에 넣어줍니다. 그쵸? 분자가 더 커지면 다시 앞에 있는 자연수 크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나머지 6과 5, 큰 숫자 밑에 작은 숫자 위에 이렇게 써서 큰 숫자, 작은 숫자 구해줬어요. 차이가 가장 클 때 값을 구해줬으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6과 8의 최소 공배수 24로 통분해줍니다. 9와 6, 8, 24로 했으니까 6, 4, 24, 5, 4, 20 빼기 1과 24분의 8, 3, 24, 4, 3, 12 해줍니다. 그러면 9에서 1 빼면 8이 되고요. 24분의 20에서 12 빼면 8이 되겠죠. 8, 1은 8, 8, 3, 24 약분이 되니까 이거 정리하면 8과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문제 5-2번. 수카드 6장을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두 개의 대분수를 만들었습니다. 대분수의 합이 가장 클 때 그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두 분수의 합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 어떤 수 더하기 또 어떤 수 다른 수인데 이게 각각 커서 합이 가장 큰 경우를 만들어 준대요. 그러면 이 대분수의 형태,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의 형태잖아요. 자연수가 각각 제일 커야 되죠. 가장 큰 숫자 9와 7을 써서 앞에다가 써줍니다. 자연수에다가 합이 큰 숫자를 구할 거니까 9와 7 큰 숫자를 자연수에다가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니까 3, 4, 5, 6 갖고 분수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분수의 형태는 6분의 5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분의 4 만들 수 있겠죠. 6분의 3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씩 위에 게 더 큰 숫자긴 한데 뒤에 더해지는 분수들이 6분의 5 했으니까 4분의 3 더해질 수 여기 하나에 6분의 5가 들어갔으면 나머지는 4분의 3이 자동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6분의 4로 만들어주면 5분의 3이 됩니다. 얘는 5분의 3이 되고요. 밑에 거는 6분의 3에서 5분의 4 남죠. 5분의 4 이렇게 세 가지가 진분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예요. 이거 각각 해서 크기 비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분의 5, 4, 3일 때 했는데 이번에 그 다음에 5분의 4일 때는 나머지는 6분의 3이 되니까 5분의 4일 때 6분의 3 똑같죠. 그 다음에 5분의 3일 때도 5분의 3 하면 6분의 4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경우만 비교해주면 됩니다. 이거 통분해 줄게요. 봤을 때 뒤에 더해준 숫자가 앞에 거는 위에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더해지는 숫자는 4분의 3하고 5분의 3만 비교해주면 되겠네요. 5분의 4 이거는 또 뒤로 갈수록 뒤에 게 커지네요. 그러면 다 해줄게요. 이거 12분의 이거 12분의 6이 12, 5이 10 더하기 4, 3, 12, 3, 3, 9 12분의 19 밑에 거는 5, 6, 30 4, 5, 20 더하기 30분의 3, 6, 18 30분의 38 이것은 5, 6, 30분의 3, 5, 15 그 다음에 30분의 4, 6이 24 30분의 39가 되어서 요 두 개 비교해서는 일단 밑에 게 더 크죠. 그래서 가운데 거 제외해 줍니다. 요 두 개만 비교해 주면 되겠죠. 12분의 19와 30분의 39 이거 어느 게 더 큰지 이거 통분시켜 줍니다. 12와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곱하자니 이것도 숫자가 커지네요. 통분해주면 얼마가 해줘야 되나요? 이거 6이 12, 6, 5, 30, 60으로 통분이 되네요. 10에다 5배 해줬어요. 5배 해주면 5, 9, 45, 5, 1은 5, 9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2배가 되니까 39의 2배, 78이 됩니다. 앞에 게 더 크네요. 그래서 큰 거는 제일 큰 거,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큰 경우는 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2분의 19를 만들 수 있는 분수 6분의 5, 4분의 3을 여기다 적어줍니다. 여기다 적도 6분의 5 여기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합해지면 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6분의 5,
4분의 3 넣어줍니다. 대분수의 합이 가장 클 때 그 합을 구하시오 그랬죠. 이 답을 구하란 얘기예요. 분수끼리 더했을 때 값은 12분의 19 벌써 나왔죠. 12분의 19 분수끼리 합. 자연수끼리 합은 7 더하기 9니까 16이 됩니다. 이거 지금 가분수 형태니까 17분의 12분의 7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답은 17과 12분의 7 되겠습니다. 문제 5-3번 수 1, 2, 3, 5, 6, 8을 주어진 숫자가 1, 2, 3, 5, 6, 8이 주어졌는데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두 개의 대분수를 만들었습니다. 두 대분수의 합이 가장 작을 때 그 합을 구하시오. 두 개의 대분수 형태를 만들 건데 두 개의 합이 가장 작을 때 이거가 가장 작을 때로 합니다. 가장 작을 때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수 부분에 와야 되는 거는 가장 작은 두 수를 써줘야겠죠. 합했을 때 가장 작아야 되니까 1, 2 써줍니다. 그리고 분수 형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큰 숫자 8분의 6 들어가는 경우 8분의 6, 8분의 5, 8분의 3 만들어줄 수 있겠죠. 8분의 6, 8분의 5, 8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럴 때 8분의 6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3, 5가 남으니까 5분의 3. 그 다음에 8분의 5 썼을 때는 나머지는 3, 6이니까 6분의 3. 근데 8분의 3 했을 때 6분의 5.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분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세 개 크게 비교해주면 되겠죠? 크게 비교. 이거 통분해 줍니다. 5, 8에 40. 그 다음에 5, 6, 30이죠. 더하기 40분의 3, 8에 24. 40분의 54가 되네요. 이거는 이거 12, 24로 통분해주면 8, 3, 24, 5, 3, 15고요. 24, 6, 4, 24, 3, 4, 12입니다. 24분의 27. 이거는 24분의 3, 6, 18, 8, 3, 24. 3배 해줬으니까 8, 3, 24, 3, 3, 9. 24분의 6, 4, 24. 4배 해줬죠. 5, 4, 20 해서 24분의 29.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작을 때를 구하는 거니까 작은 거 이거 두 개는 바로 비교가 되죠. 24분의 분모가 같으니까 이거는 탈락. 요 두 개만 비교해 주면 됩니다. 이거 약분해 줄게요. 약분해 주면 20분의 2 얼마입니까? 20분의 2, 2, 4, 2, 7에 14가 되고요. 이거는 약분해 주면은 3, 8에 24, 3, 9, 27 3으로 약분되네요. 8분의 9가 돼요. 이거 두 개 통분시켜 줍니다. 통분시켜 주면은 얼마로? 40으로 40분의 54가 될 거고요. 그대로 써줄 걸 그랬네요. 이거 8 5배 해줬죠. 4, 9 8, 5, 40 5, 9, 45 두 숫자를 비교를 해주니까 밑에 게 다 같죠. 가장 작을 때를 구할 거니까 요거를 채택해 줍니다. 두 개의 합이 가장 작은 경우는 가운데 경우 분수에는 그래서 8분의 5 그 다음에 6분의 3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위치는 여기가 8분하고 5가 되든 뭐 상관은 없어요. 더해서 합이 가장 작은 경우로 구할 거니까 그 합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이 두 개의 합 자연수끼리의 합은 3이고요. 분수끼리의 합은 40분의 45 나왔어요. 40분의 45 약분해 줍시다. 5로 약분되죠. 5, 8에 40 5, 9, 45 8분의 9인데 3과 8분의 9 나왔고요. 이거 가분수 형태니까 하나 올림해주면 4와 8분의 1 되겠습니다. 답은 4와 8분의 1. 심화 유형 6번 분수의 덧셈을 활용한 교과 통합 유형이래요. 수학하고 역사를 합해봤답니다. 아래 그림은 고대 이집트의 벽화나 장신구 등에 자주 등장하는 호루스의 눈입니다. 눈이 6부분에 해당하는 분수들의 합은 1에서 약간 모자라는데 여기 있는 분수를 다 합하면 1에서 약간 모자라는데 부족한 부분은 지혜의 신인 토르가 채워준다고 하였습니다. 트신이 채워준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입니까? 결국은 이걸 몽땅 더해서 1에서 이 더한 값을 빼주면 그 토트신이 그 부분을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진 칙을 다 더해줍니다.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이렇게 더해줍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 빼기 이거 전체 합 네모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옵니다. 이 네모는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분수로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입니다. 이거 64로 통분시켜 줄게요. 64분의, 그냥 분모 다 똑같을 거니까 64분의 2에서는 32배 해줬죠. 여기 맨 첫 번째 32가 될 거고요. 4에서는 4, 1은 4, 24가 4, 6에 24, 8, 88에 64인가요? 88에 64. 16에서는 4를 곱하면 64가 되고요. 32의 2배고요. 64의 1배입니다. 써놓고 보니까 다시 1부터 32까지 합이 됐네요. 이것은 64분의,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1에다 2 더하면 3, 3에다 4 더하면 7, 7, 15죠. 15, 31, 31에서 32 더하니까 63이 되네요. 그래서 1 빼기 63을 하니까 64분의 64 빼기 64분의 63이죠. 1이 남습니다. 그래서 토트신이 채워준 부분, 이거 다 더해서 더한 값이 64분의 63, 그리고 1에서 뺀 값이 64분의 1. 답은 64분의 1이 됩니다. 6-1번. 어떤 용액에 첨가하여 그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아보는데 사용하는 것을 지시하기라고 한대요. 식초, 암모니아, 생수, 우유, 비눗물의 산성 염기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시약으로 BTB 용액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용액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타났대요. 보는데 문제는 산성 용액은 모두 몇 리터입니까? 그랬어요. 식초, 암모니아수, 생수, 우유, 비눗물 중에서 산성 용액이 뭐냐면 노란색으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식초와 우유만 노란색이죠. 식초, 우유가 산성 용액일 거예요. 이거는 모두 몇 리터입니까? 그랬으니까 식초의 양 더하기 우유의 양. 식초 100분의 13리터고요. 우유 20분의 3리터입니다. 결국 이거 두 개 더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문제는 100분의 13 더하기 우유 20분의 3이 얼마이냐, 이걸 구하라는 문제예요. 산성이 노란색이라고 했고 노란색은 식초와 우유니까 식초와 우유의 양을 더해줍니다. 이거 100으로 통분되죠. 13 더하기 100분의 25, 5배 해줬으니까 3, 5, 15 해줍니다. 그러면 100분의 28이 되고요. 이거 약분되죠. 4로 약분됩니다. 4, 7에 28, 밑에 거 4, 25가 되죠. 25분의 7이 되네요. 답에는 몇 리터입니까? 했으니까 25분의 7리터 써주면 되겠습니다.